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소방기본법을 담당하게 될 권동욱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경영대학원에서 계획학과 수료했습니다. 석사과정 행정관리를 전공했고 전 영산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소방승진 행정실무, 과거 소방승진 시험이 우리가 개편되기 전에는 행정실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행정실무를 담당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캔버스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법 이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2014년도죠. 소방기본법의 승진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지 개괄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장에서 제7장이죠. 보칙 및 벌칙까지 이렇게 7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소방기본법상의 용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 서울에서 나왔지만 서울에서만 아니고 기타 여러 어떤 지역에서도 이 부분은 나왔던 문제, 그리고 그전에도 반복해서 출제된 부분이죠. 소방기본법상의 용어, 그 다음에 소방 종합사망실. 자, 이제 종합상실이 119 종합상실로 이 부분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때 종합상실의 실장의 업무에 관한 부분이 서울 그리고 대구 지방에서 승진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상실장이 상급 119 종합상실에 보고해야 될 사항. 자, 이 부분은 경기지방직 경기 승진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에 관한 부분, 소방청관에 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박물관의 설립, 여기서는 경기, 대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2장은 소방역에 관한 부분이죠. 그중에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소방용수시설이 가장 핵심적 부분이죠. 이로써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준이 경기, 부산, 또 용수시설 관련한 지리조사에 관한 부분이 인천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응원협정 체결시, 시 도지사 간의 상호응원협정 체결시, 여기에 포함해야 할 사항 아닌 것, 이 유형의 문제가 서울 그리고 인천 승진시험에서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대체로 제2장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대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장 화재 예방과 경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재 예방 명령에 관한 부분이 경기, 서울에서 나왔었고, 화재 경계지구 지정 효과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경기도 지방지에서 경기 승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이 부분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 승진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제4장이죠. 소방활동 및 소방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연막소독의 신고에 관한 부분으로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하고 혼돈되기 쉬운 부분이죠.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나왔었고,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기본적 문제, 경기, 인천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활동 비용 지급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이 소방방재청, 지금은 국민안전처죠. 여기 우리가 훈령으로 이 내용이 있는 부분, 훈령은 어디까지 정리해야 될 것인가. 자, 기본 내용에서 훈령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재에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제 훈령까지 해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령에 관한 가장 기본적 내용에서 화재조사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서울 소방장 승진시 문제, 그전에도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출제됐습니다. 제6장에 관한 부분은 의용소방대 그리고 소방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인데,
의용소방대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의용소방대에 관한 어떤 법률이 독립법으로 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로 이 부분이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출제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앞으로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 전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률로 나왔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마 정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방산업 육성 관련해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에 관한 부분이 경기소방장 승진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제7장이 보호책 및 벌칙에 관한 부분이죠. 벌칙을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면 행정형벌, 행정질서를 구분했을 때 행정형벌 중에서 이제 구분한 문제 중에서 10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관한 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유형이 작년 경기 소방교 승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봤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법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출제될지 아닐지는 아마 올해라든가 조금 더 봐야만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만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 캔버스 소방기본법의 교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도 이 교재는 그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 있게 되겠죠. 자, 작년에 소방기본법령 중에서 개정된 사항이 몇 가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법 37조에 관한 부분이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해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보다 상세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만큼은 아마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4년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소방방재청 그리고 행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이 조직이 신설되고 거기에 이 조직이 소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용어상으로 여러 가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청장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고 소방방재청 조직 대신에 국민안전처로 그리고 종전에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외청했죠. 그때 명령은 안전행정부로 이것을 가지고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안전처는 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행정부령을 각 총리령으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본 교재 내용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14년도 12월 30일 소방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또는 특별자치시장, 이 부분이 몇 군데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개념의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때 시도의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특별자치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이죠.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자, 시도지사가 지휘감독합니다.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받아서 이때 우리가 바로 소관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시도지사에 누가 포함되냐? 특별자치시장이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상실에 관한 부분이 변경됐죠. 119 종합상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종전에 비해서 이제 119 종합상실의 기능을 보다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상황관리라든가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여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기본법, 자, 시행규칙이 이 내용이 당연히 같이 더불어서 이 내용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위 법령이 아마 정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 수정은 출제경에 맞춰서 기본 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소방기본법 법령에 맞춰서 기본 내용을 보고 훈령이나 애구라든가 이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 자, 불필요해서 소음 부담을 줬던 부분은 일부는 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소방 장비 관리 규칙에 관한 부분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종전에 법령에 관한 내용을 도표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을 약간 보기 좋게 쉽게 편집하고 이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 소방승진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학습 방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승진시험에서 중요한 합격의 관건은 뭐냐? 고득점입니다. 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게 되면 기본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표가 명확하더라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도구가 준비되어야 될 겁니다. 최근의 법 개정 내용이 포함된 기본서를 선택하고 또 기본서는 체계적으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서술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됐냐 그렇지 않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정리되는 부분은 상당히 달라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많은 내용을 아는 것이 실제 시험의 고득점은 아닙니다. 많이 알지만 실제 그 부분이 활용을 못한다면 실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전에 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을 암기보다는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암기하면 이 부분은 자기가 봤던 부분이 아니면 실제 이 부분은 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내용에 대한 어떤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된다면 보다 많은 내용을 이때 정확히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연습이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로 스스로 자기 실력을 점검하고 문장 하나를 비교 분석해서 자기 실력을 다져야 될 겁니다. 기본 내용은 아무리 반복해도 자기 실력을 이때 정확히 높이기 힘듭니다. 그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 연습이 중요하죠.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천재를 만들고 끊임없는 노력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기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 소방기본법, 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승진시험에 뜻을 세웠다면 뜻이 있는 곳에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소방승진 캔버스의 강의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